안녕하세요, 송혜퍼입니다. 오늘도 책을 한 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하나님의 기적 대한민국 건국 1, 2의 저자이신 이호 목사님께서 집필하신 책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총서로 지정된 이 책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탁월한 책입니다. 책은 150페이지의 분량으로 책의 사이즈도 작아서 부담없이 금방 읽으실 수 있습니다.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이방인의 눈에 비친 암울했던 조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서술합니다. 일본의 지식인이자 모험가였던 혼마 규스케는 조선에 희한한 종족이 있다고 말합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담뱃대나 물고 누워있는 종족이 있는데 그들을 가리켜 양반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미국 선교사 제이콥 로버트 무스는 직업도 없고 어떤 종류의 일도 하지 않는 양반들을 향해 무가치한 인간벌레라는 선교사답지 않은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후 저자는 윗분의 일생인 양반과 아랫것의 일생, 조선 인민의 비참한 삶을 대조하며 조선사회 신분제의 병폐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2부에서는 한글의 재발견과 비범한 과업을 위한 인물 이승만에 대해 소개합니다. 유교적 신분제에서 천시받던 백성들이 한글을 깨우쳐 나감에 따라 견고했던 신분제의 장벽도 균열되기 시작합니다. 이에 저자는 송호근의 문해인민이라는 용어를 인용합니다. 이는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해인민의 출현과 함께 신분 타파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 인물로 이승만을 소개합니다. 이승만은 미국의 명문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동양인 최초로 국제법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멸망과 일제의 탄압으로 하와이 망명길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선인 소녀들을 만나 교육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분은 이승만에 대한 저자의 평가로 끝을 맺습니다. 일제강점기는 분명 암흑이었다. 그러나 암흑의 세월을 배경으로 보석처럼 빛났던 선각자들이 있었다. 한글을 우리 글자로 삼고 상놈과 같은 천민들을 같은 사람으로 품으며 팔려가던 소녀들을 교육의 대상으로 껴안았던 그들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선구자들이었다. 3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의 의의에 대해 논합니다. 저자는 이승만이 신분 문제를 경제 문제로 보았고 이승만이 선택한 신분 해방의 방법은 토지개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1936년의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75%가 남의 땅을 빌어서 농사짓는 소작농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작농과 지주의 관계는 곧 양반과 상민의 관계였습니다. 이처럼 신분제는 지주와 소작이라는 경제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승만이 바로 이 점을 간파했습니다. 이승만의 구상에 따라 1948년 제정된 제정헌법은 제86조에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며 그 분배의 방법,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서 정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지주들의 저항으로 순탄치 않았던 토지개혁의 결과 5천년을 이어온 지주제는 사라지고 경작지의 95.7%가 소작지가 아닌 자작지가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토지개혁이 농민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선물했고 산농공상식 신분제의 조선이 끝나고 사민평등의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개혁이 신분차별 폐지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낸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이 토지개혁을 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이미 땅을 소유해서 지주가 된 농민들에게 공산당의 선동은 먹혀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민들은 자신의 소유가 된 땅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정부와 함께 공산당에 맞서 싸웠다고 하네요. 후반부에서는 이승만의 교육혁명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문맹 퇴치운동과 의무교육제,
전쟁 중에도 국민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신념, 유학과 인재 양성을 중시했던 이승만의 업적 등이 여러 인물들의 회고를 통해 생생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러한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이 국민 국가 탄생을 가능하게 했음을 역설합니다. 사부에서는 대한민국의 토지개혁과 북한의 토지개혁을 비교 서술합니다. 북한의 주체사상과 우상화에 대해서도 적나라하게 비판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비참한 삶과 짓밟힌 인권의 사례를 들며 이를 해결할 주인공은 바로 국민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인권과 진보와 민주의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탈북 동포들을 외면하며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세력을 철저히 가려내고 구별하며 응징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책은 신앙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건국 시기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들, 특히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반한 역사 해석을 특징으로 한 이 책은 성서적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앙과 역사, 국가와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승만의 토지개혁과 교육혁명을 추천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